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곽호상 총장님이나 이렇게 이식 원장님 다음에 제가 하려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제가 저 두 분께는 오래전부터 빚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주니어 때 두 분께 많이 가르침을 받았고, 우리 총장님께서는 특히 저한테 코드도 쉐어해 주시면서 그때 막 MPI니 PBM이니 막 초기에 패러라이제이션 할 때인데 제가 그때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아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작은 주제지만 좀 슬라이드는 많이 준비했는데요. 좀 일부러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다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그냥 핵심이 되는 것만 좀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는 그냥 한번 가셔서 이런 주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한번 보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과연 랭귀지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인퍼런싱 하는데 어떤 아키텍처, 그러니까 인프라 사이드에서 어떤 챌린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어떤 주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랭귀지 모델은 이렇게 크게 요동치면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케일을 업하다가 또 굉장히 스케일을 다운시키다가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돈이 없어서든 데이터가 없어서든 여러 이유로든 스케일 다운하다가 다시 좀 커지다가 또 MOE라는 Mixture of Experts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나면서 사이즈는 좀 커지긴 했는데 Mixture of Experts와 반대 라인에 있는 댄스 모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댄스 모델 라인은 지금 현재 약 400B 정도에서 멈춰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거기서 더 오픈소스 모델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물론 GPT-5나 4나 뭐 이런 모델이 얼마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그런 GPT처럼 알려지지 않은 뭐 Cohere라든가 Cursor라든가 Windsurf라든가 다른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스페시픽한 어떤 랭귀지 모델들은 사이즈가 얼마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트릴리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다 보이네요. 네, 지금 딥시크는 이제 MOE니까 빼고요. 라마 같은 경우가 플래그십인데 400B 정도에서 멈춰 있는 건 사실입니다. 400B를 단순히 로딩만 하려도 2바이트만 곱해도 800GB잖아요. 800GB의 메모리를 가진 GPU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패럴라이제이션은 당연한 것이고, 패럴라이제이션 한다는 건 노드 내에선 빠르겠지만 노드 바깥으로 나가면 느려지니까 또 거기서 생기는 네트워크 오버헤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슈퍼컴퓨팅에서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저도 슈퍼컴퓨팅을 98년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분산 환경에서 최적의 효과를 얻어내는가, 결국엔 AI도 제가 보기에는 HP의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나 뭐 오픈 AI나 이런 애들이 AMD나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어마어마한 양의 GPU나 TPU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대고 있는 거겠죠. 이 랭귀지 모델의 흥망성쇠는 사실은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뒤에 나올 내용들이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보여드시지, 여기 넘어가서 얘기하죠.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우리가 이쪽 디코딩 파트를 지금 주로 쓰고 있는데 뭐 말이 거창할 뿐이지 사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앤 에디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프로세싱 유닛에서 결국 FMA죠.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 앤 에디션을 한 번에 하는 그 연산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결국엔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메모리는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데이터는 메모리에 얼마나 빨리 갖다 놔야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크런칭을 하는 GPU는 몇 번의 사이클에 메모리를 가져가야 되고, 가져다 놓으면 L1이나 L2는 굉장히 작잖아요. GPU 해봐야 겨우 끼껏해야 뭐 100MB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 L1, L2 다 합쳐봐야 GPU에. 그래서 HBM까지 갔다가 와야 되는데 HBM의 메모리 밴드위스는 한계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는 거죠. 메모리는 여기저기 있습니다. 호스트 메모리, 그러니까 CPU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도 있고, GPU에도 HBM도 있고, L1, L2 캐시도 있고, 이 다양한 메모리와 그것도 GPU와 CPU를 연결하는 건 PCI 익스프레스예요. PCI 익스프레스 5는 아무리 빨라봐야 64GB per second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단위에 내가 어느 주소에 데이터를 놓고 그걸 끌어오고 밀어놓고 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언밸런싱한 것들이 모두 다 챌린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매트릭스에서 필요로 하는 멀티플리케이션 에디션을 한 번에 빠르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챌린지입니다. 가장 큰 챌린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힐리스틱하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학적으로는 디파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마다 여기를 구성하는 매트릭스의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많이 다르다 보니까 계산하는 방법들이 좀 다른데, 대충 파라미터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될 변수의 양이 대충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지난번 미팅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스퀘어 텀이 문제죠. 수학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쟤는 2배, 우리가 이 모델의 깊이라고 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히든 디멘전의 깊이가 2배 깊어지면 연산량은, 그러니까 파라미터의 숫자는 4배로 늘어난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히든 디멘전이 넓을수록 사실은 히든 디멘전이 길수록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껏 늘리지 못하는 이유는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쪽 디코딩 파트는 흔히 얘기하는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입니다. I am a boy를 얘가 도출해낼 때 I am a boy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러닝 컨셉을 쓰는데 I와 M을 묶어준 거죠. I가 X면 M이 Y고 I am이 X면 I am 다음에 어가 Y고 이런 식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앞에 있는 X의 밸류가 커지거든요. X의 밸류가 커진다는 건 linearly 가는 게 아니라 quadratically 연산량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점은 지금 현재 인퍼런싱에 있어서 굉장히 낮은 스피드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데 이슈가 있어요. 메모리도 많이 먹고. 어쨌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공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한 디펜던시를 낮출 거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핸들해야 되지? 파라미터의 숫자가 커져서 그걸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가져가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제가 그쪽 영역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AI 모델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파이토치에서 그냥 리니어 모델 레이어 하나 깔은 다음에 숫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내용인지 사실의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숫자를 계속 올리는 거죠. 그래서 속된 말로 메모리가 터질 때까지 그냥 올리는 겁니다. 아, 여기서 더 터졌구나. 그럼 거기서 멈추고 쓰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죠. 되게 무식한 거죠. 우리 HPC 영역에서 이걸 다 계산합니다. 원래. 다 계산을 해서 파라미터가 이렇게 되면 메모리가 여기서 터지니까 우리는 그 숫자를 이렇게 정해야지. 우린 여태까지 이렇게 접근하지만 AI 쪽에서는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면서 메모리가 터지면 여기서 스탑, 그리고 여기서 쓰자. 이렇게 하니까 리소스를 어마어마하게 낭비하고 있죠. 사실은. 굉장히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레이어라는 건 이제 이게 몇 번이나 돌아가느냐 뭐 이런 거고, 히든 디멘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위한 뭐 저장 장소라고 하자고요. 저장 장소, 보캐블러리 사이즈는 인풋 토큰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뭐 이런 것들인데, 해보면 보시면 대충 아시겠지만 majority, 예를 들어 라마 405 빌리언에 있어서 405 빌리언을 거의 다 차지하는 데가 다 이 attention과 fast forward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FFN, MLP라고 하죠. 흔히 얘기하는 DDN의 기본이 되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뉴런들 쫙 있고 막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 그쪽에서 파라미터를 다 잡아먹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숫자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연산하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챌린지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결국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코어예요. 그래서 HPC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커널 퓨전이니 뭐 리사이클링이니 뭐 이런 테크닉을 통해서 결국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GEM, 우리 많이 아는 GEM, 이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창한 우리가 뭐 AI를 통해서 AGI를 만드니 뭐 ASI를 만드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본으로 쭉쭉쭉쭉 내려가 보면 가장 코어는 어떻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빨리 할 거야?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큰 매트릭스를 얼마나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가.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원래 리사이클링이 되기 때문에 플랍스를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AI는 약간 멍청한 부분이 있어서 스케일러 벡터 멀티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가져오는 한 번의 플랍에 가져와야 되는 메모리의 양에 대한 밴드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HPC에서 뭐 리니어 솔버 같은 거 할 때는 이거에 디펜던트 0.005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3이에요. 그럼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한번 보세요. 0.005 10의 마이너스 3승이 원디지까지 와야 되니까 여기 오면 메모리 밴드위스가 1000배가 필요한 거죠, 최소. 네, 메모리 밴드위스가 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즉 다르게 표현하면 HPC는 데이터를 적당히 잘 가져와서 많이 연산을 잘 할 수 있는데, 얘는 조금 연산하고 빨리 가서 또 가져와야 되고, 조금 연산하고 가서 또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낮은 겁니다. 굉장히 낮은 거죠. 네. 이번에 아까 원장님께서도 6호기 얘기하셨지만 6호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건 그레이스 하퍼 칩셋이기 때문에, 그레이스 하퍼 칩셋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PCI 익스프레스 라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베네핏이 많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어쨌거나 메모리를 가져오는 게 이제 이슈인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밴드위스가 중요한 거고 HBM이 중요한 거고, 이걸 12개를 쌓을 거냐 16개를 쌓을 거냐에 따라서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쫙쫙 올라가는 거고 삼성은 아직 안 올라가고 뭐 이런 거죠.
이 모든 스토리가 다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정보를 아는 것처럼 하지만 제가 요즘엔 AI 쪽에 일을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은 HPC에 있어서 제가 보기엔 좀 니들이 뭘 안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근데 메모리 밴드위스를 획기적으로 올리고 싶죠. 누구나 다 올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 랩 같은 데가 굉장히 잘 하시는데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알기로. 예, 그 테라랩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번에 3프로에도 나오셔서 설명도 하시던데 늘리고 싶죠. 근데 저는 뭐 이거 늘리는 거 딴 거 필요 없고요. 전기만 보세요. 예,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소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order of magnitude만큼 HBM을 올리기 위해선 이 전기 사용량이 미친 듯이 증가해야 되는데 현재 구조상 이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GPU가 뭐 클락 스피드가 빨라서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셨던 건 아니죠? GPU는 대부분 1GHz밖에 안 됩니다. 스트리밍 코어가 많을 뿐이지 그 코어 하나의 클락 스피드는 1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사실은 그게 많아서 좀 많이 먹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HBM. 메모리에 갔다 오는 그 사이클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 않네. 메모리 밴드위스를 높이는 건 쉽지 않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어가자. 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클락 스피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PCI 익스프레스라든가 메모리 쪽에 그 더블링하는 타임이 생각보다 느려요. 즉 클락 스피드는 아무리 미친 듯이 달려도 아무리 빠르게 찍으면 뭐합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야 일을 하는데 데이터를 가져오는 일이라든가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 통신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IO가 사람들은 초기에 그랬어요. 우리 HPC 영역은 이건 컴퓨터 바운드 프로블럼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는 빨리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걸 막 찍어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컴퓨터 바운드 프로블럼에서 GPU로 간 다음엔 GPU에 데이터 보내야 되니까 이건 메모리 바운드 프로블럼이야. 메모리를 가져와서 찍는 건 빨리 찍을 수 있는데 메모리를 못 가져오니까. 근데 요즘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이쪽 영역에 일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의견이 이제는 IO 프로블럼입니다. 이제 더 이상 GPU 흔히 얘기하는 크런칭이나 메모리 이슈가 아니라 IO 프로블럼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IO 쪽에 만약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쪽으로 가시면 대박이 날 수 있다고 저는 진짜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PCI 익스프레스 6가 나와도 겨우 128GB per second밖에 안 돼요. 그러면 호스트 메모리에 있는 거를 GPU 보내는데 128GB per second인데 HBM 메모리는 already 4TB per second이거든요. 그러면 HBM 메모리에 호스트에 있는 걸 갖다 놔야 인퍼런싱을 할 거 아닙니까? 토큰을, 그러니까 인풋을 받아서 얘를 갖다 놔야 되는데 여기서 갖다 놓는 건 128GB per second인데 HBM 메모리는 4TB per second. 훨씬 높잖아요. 그럼 얘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HBM은 거꾸로. 그런 문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IO 문제로 이 이슈가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다시 약간 돌아와서 그러면 토러플랍스 우리가 이제 연산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니까 결국 플랍스 이슈 아니겠습니까? 물론 요즘 AI 이 친구들은 이제 정확도에 큰 관심이 없죠.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32비트 연산을 AI 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32비트로 어떻게 과학 문제를 풀겠습니까? 제가 뭐 요즘에 AI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와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지만 제 원래 전공은 난류연소 모델입니다. 난류연소에서 그 코모그래프 스케일이라든가 라지 에디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우리 연산은 무조건 더블 프리시전이어야지 싱글 프리시전으로 계산을 하면 학회에 절대 못 냅니다. 그냥 그림만 이쁘죠. 예. 하지만 AI 하는 친구들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4비트까지 내렸죠. FP4까지. 어마어마하게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걔네는 정확도를 반복함으로써 높이는 방식이지 한 번에 쭉 가서 그거의 결과가 엄청난 정확도를 갖는데 관심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트레이닝은 Mixed 32, 그러니까 Mixed Single Precision 한 다음에 대부분 퀀타이제이션에서 쫙쫙쫙 내려서 8비트나 4비트로 요즘 연산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다시피 파라미터의 숫자가 커지고 토큰의 숫자, 즉 트레이닝을 해야 될 토큰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약 6배 정도의 휴리스틱한 포뮬러를 봤을 때 연산량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이제 엘캡틴이 다시 1등이 됐죠. 프론티어가 이제 자리를 내주고 엘캡틴이 1등이 됐는데 엘캡틴에 이건 약간 캐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64비트로 계산한 거고 이건 32비트지만 그냥 대충 그렇다고 하고 해보면 엘캡틴으로 해도 겨우 400빌리언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도 월드 패스티스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도 약 242일을 쓰면 한 번 트레이닝 합니다. 제가 라지 에디 시뮬레이션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늘 돌릴 때는 결과가 나오면 다 맞을 것 같죠. 네, 돌려놓고 보면 그림을 그려보면 결과가 쓰레기죠. 또 돌려야 됩니다. 그럼 또 돌리고 일주일, 2주일을 또 기다립니다. 또 받아보면 또 쓰레기죠. 무슨 말이냐면 242일을 쓴다고 내가 제대로 된 결과를 얻는다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이걸 여러 번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 컴퓨팅 파워가 매시브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번에 엔트로피 같은 데가 TPU를 무려 100만 장을 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100만 장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100만 장. 그리고 XAI, 흔히 얘기하는 그럭을 만들어내고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XAI가 약 30만 장의 H 레벨, 하퍼 레벨의 GPU를 가지고 있고 메타도 5만 장 가까이 가지고 있죠, 벌써. 그만큼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산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슈퍼컴퓨팅 6호기도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 했던 국가 AI 획득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GPU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제 플랍스는 한국도 많이 갖춘 거거든요. 그럼 그 플랍스에 맞는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데는 이제 파라미터의 숫자도 중요하고 토큰의 숫자가 중요한데 이 밸런스가 좀 사실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친칠라라는 페이퍼, 아주 유명한 페이퍼, 2020년에 나온 페이퍼에 의하면 보통 20개 정도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파라미터 하나당 20개 정도의 토큰은 있어야 얘가 일종의 트레인 된다라고 했었는데, 라마라든가 최근에 나온 뭐, 딥시크라든가 쿠엔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대부분 레이쇼를 약 30 이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한국이 만약에 이거보다 한 좀 4분의 1 작은 100 빌리언짜리 모델을 만들려면 얘도 데이터가 이거의 4분의 1 정도니까 약 4 트릴리언 토큰이 필요해요. 4 트릴리언 토큰은 여기 대충 37 트릴리언 토큰이 환산해보면 대충 해보면 74니까 저거 4분의 1 하면 20 테라바이트 이상의 좋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있을까요? 그게 이슈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반복되지 않는, 디플리케이트 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그런 모델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데이터가 있는 만큼만 트레인할 수 있습니다. 모델의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데이터가 없다면.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여기가 만약에 1테라바이트 정도의 좋은 데이터밖에 없다면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최고 좋은 모델은 기껏해야 대충 한 20 빌리언 언저리에서 끝날 겁니다. 그럼 과연 20 빌리언 파라미터를 가진 모델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대답할 만큼 호리존털 도메인을 커버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스캡티컬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과 카카오나 네이버 할 때 카카오 여자 그 분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드렸던 게 데이터가 제일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거죠.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몇몇 엔터프라이즈들도 얘기를 해봤는데 엔터프라이즈들 가보면 여러 이유로 데이터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황당했던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 정리를 너무 엉망으로 해와서 이걸 보여줄 수가 없대요. 다 내놓으라고 한대요. 그래서 AI팀에서 뭐 격리부, 무슨 부 데이터 내놓으세요 하면 데이터를 내놓고 싶은데 그전에 데이터를 너무 엉망으로 관리를 해놔서 무슨 데이터를 보여줄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어느 모 은행을 갔더니 자기네들이 싹싹 긁어 모았더니 3기가바이트 정도 나왔답니다. 3기가바이트 정도면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모델의 사이즈는 1빌리언도 안 됩니다. 네, 그럼 좀 하나만 한 거죠.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다 어쨌거나 우리가 파라미터도 준비했고 뭐 토큰도 준비했다 치고 플랍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0빌리언만 돼도 800기가바이트의 메모리가 모델을 올리는 데만 트레이닝하는 데는 보통 한 16에서 뭐 그거는 옵티마이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의 프리시전 메러 때문에 좀 바뀌긴 하지만 보통 하나의 파라미터를 트레이닝하는 데 있어서 약 16을 곱한 정도의 일종의 메모리 양이 필요한데 대충 한 GPU 혹은 한 노드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이걸 분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이 쓰는 이제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model flaps utilization이죠. 이 모델이 이 분산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종의 트레이닝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111은 예를 들면 parallelization의 스킴입니다. 뭐 pi parallelization, parallelization, tensor parallelization 이런 parallelization 스킴인데 그 스킴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근데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60%를 넘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즉 국가에서 10,000장을 GPU를 사도
실제 국가가 잘 쓸 수 있는 GPU는 잘해도 6,000장이라는 거죠. 그럼 4,000장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여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중국의 딥시크라든가 얘네들이 코어 기술에 집중했던 이유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GPU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 대부분 다 컬렉티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브로드캐스팅을 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림 이게 다이가 있잖아요. 이 다이가 있으면 여기 있는 얘가 이쪽에 하나에게만 보내도 되는데 얘가 보낼 때 이쪽에 전체에다 다 보내는 형태를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딥시크는 그게 하나가 하나로 보내게 한 겁니다. 일종의 어셈블리 코딩을 해서 스트리밍 프로세서 하나가 또 다른 스트리밍 프로세서 하나의 P2P 형태로 보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확 줄어든 거죠. 우리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이 이런 일종의 mono flops utilization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조금 더 빨리 가보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라미터를 하나 트레이닝을 한다는 건 이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를 하기 때문에 옵티마이저라고 그러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미분값을 가지고 있다가 미분값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일종의 옵티마이저라는 건 뭐 별게 아니라 미니멈을 찾을 거냐 맥시멈을 찾을 거냐 이런 건데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방식 때문에 대충 16바이트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트레이닝을 위해서. 근데 인퍼런스는 이제 포워드밖에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파라미터 하나당 16바이트니까 내가 예를 들어 여기 말씀드린 만약에 1 트릴리언 파라미터 모델을 트레이닝 하려면 GPU 메모리가 약 16테라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16테라바이트는 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진짜로. 젊은 분들은 가능하시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GPU를 쪼개야 되는 거죠. 어떻게 쪼갤 거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보통은 아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살짝 보여드린 그 반복되는 룹. 제가 잠깐만 다시 돌아갔다 올게요. 결국 여기가 이제 반복되는 건데 이 반복되는 거 하나를 나눠주는 거죠. 여기 보시듯이 레이어가 126개잖아요. 그럼 126개로 쫙 깔아준다는 뜻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첫 번째가 있고 126번째가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계산해서 두 번째에게 줘야 되고 두 번째가 세 번째 해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벡터라이제이션에서 맨날 나왔던 이슈죠. 네, 하나 썼더니 다른 애는 기다리고 있고 걔는 답 받았는데 그럼 나머지들도 다 기다리고 이런 벡터라이제이션의 이슈가 있었어요. 그걸 요즘에는 파이프라이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 HPC에서 많이 고민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갭을 줄일 것인가.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레이어 하나하나를 이제 나눠주게 되는 거죠. 딱 맞아요. 대충. 하나당 약 8 billion 파라미터를 커버하고 16을 곱하면 이게 128GB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예를 들면 H200 정도가 141GB니까 H200 GPU 하나에 한 레이어 이렇게 주면 되는 거죠. 그럼 GPU가 내가 128개가 있으면 GPU 128개에 하나 레이어씩 준 다음에 야 니네끼리 주고받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과연 진짜 AI 프로그래밍 하는 그 파이썬으로 이렇게 파이토치죠. 파이토치로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고민하면서 하냐? 아무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죠. 아무도 안 합니다. 그분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복잡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우리에게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난 숫자만 쓰고 싶어. 너네가 알아서 잘해줘. 근데 아쉽게도 우리 허명영 박사님하고도 저 그런 얘기 지난번에 앉아서 사석에서 그 얘기했지만 이거를 그러면 받아서 과연 이 초고성능 인프라에 가장 최적으로 디플로이하고 맥시멈 퍼포먼스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커뮤니티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있는가는 약간 모르겠어요. 몇몇 엔터프라이즈는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국가적으로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조금 더 이제 오다 보면 아까 이거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산 속도에 비해서 메모리 밴드위스가 훨씬 낮다. 쉽게 얘기하면 얘 말은 뭐냐면 1바이트 가져오면 예를 들어 412번 정도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알고리즘적인 특성 때문에 실제로는 62만 한다는 거죠. 62밖에 못 하니까 실제는 400이니까 유틸라이제이션이 약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30%, 40%밖에 안 되는 거죠. 쭉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GPU 유틸라이제이션이 어마어마한 숙제인 겁니다. 네. 그래서 슬럼을 못 쓰는 거죠.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하나 잡이 리소스를 다 못 써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두 개를 띄우면 안 될까? MIG 같은 걸 해서 GPU를 좀 나누면 안 될까? 이 새끼
이 자식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못 쓰는데 잡을 여러 개 얹으면 안 될까? 이런 아이디어를 나와서 GPU를 슬라이싱을 하니 프랙셔닝을 하니 별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HPC 커뮤니티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우린 GPU 하나를 잘 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트릭스 그 GPU 유틸라이제이션 레이시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GPU를 solely 그냥 쓰면 돼요. 그 잡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쿠버네티스 같은 환경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슬럼으로도 충분히 잘합니다. 근데 AI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적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GPU 하나에다가 잡을 여러 개 때려 넣어야 되니까 가상화를 해서 거기다 풀링을 한 다음에 쓰는 방식을 심지어 저희 쿠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유틸라이제이션이 낮아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알고리즘적 특성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결국엔 GPU를 여러 개 써야 되니까 데이터 패럴 할래, 텐서 패럴 할래. 그래서 모델이 좀 작으면 GPU 하나가 만약에 다 가져갈 수 있으면 데이터만 나눠서 우리 옛날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패럴이죠. 그러니까 잡을 나눠주는 거죠. 1번부터 10번은 네가 하고 11번부터 20번은 네가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줬지만 모델이 크면 GPU에 안 올라가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GPU 내에서 이걸 잘라야 됩니다. 자를 때 어느 방식으로 자르냐에 따라서 텐서 패럴, 패럴라이제이션 패럴 이렇게 얘기하는데 텐서 패럴은 기본적으로 보시듯이 이게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잘랐으니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텐서 패럴은 가능하면 NVLink라고 얘기하는 GPU끼리 통신이 빠른 영역에서만 할 수 있게 만들고 이 파이프라인 패럴은 어쨌거나 여기서 한번 끊겨서 이 데이터를 주니까 GPU와 GPU P2P가 가능해지거든요. P2P라는 게 포인트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니까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 GPU1이 GPU2 줄 수 있으니까 얘는 인피니밴드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일종의.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만든 건데 결국엔 CPU가 있고 CPU에 메모리가 있고 GPU가 있고 GPU에 이제 HBM이 있죠. 물론 L1, L2 캐시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일단 무시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얘가 데이터도 주고 얘는 또 예를 들어 다른 노드에 만약에 다른 노드에 있는 GPU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PCI 익스프레스를 통해서 뭐 요즘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X라고 하는 DPU라든가 이런 닉 카드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패브릭을 타고 가죠. 인피니밴드는 이제야 800GB per second이 나왔으니까 8개씩 꽂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0GB per second 가는 겁니다. 100GB PS를 가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400이었으니까 8개로 나눠보면 다 50밖에 안 됐어요. 50GBps예요. 근데 NVLink는 900GB per second, 훨씬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슈가 뭐가 된 거냐면 이렇게 지금 대부분의 HGPU 노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C스코어에서 나오든 델에서 나오든 HP에서 나오든 뭐 슈퍼마이크로에서 나오든 다 비슷한데 CPU 하나가 4개의 GPU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PCI 익스프레스 하나를 둬서 대부분 이렇게 GPU 2개가 PCI 익스프레스 스위치를 이렇게 거쳐서 니카드는 이게 스토브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스토브에 내 굴뚝이란 컨셉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하나만 쓰면 안 돼요? 이러죠. 2개 GPU 하나만 써도 되죠. 예,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엔비디아 레퍼런스 아키텍처 상으로는 GPU 하나의 굴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그럼 딱 봐도 어디서 바를렉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얘 4개가 얘랑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쪽에 있는 4개가 샌드를 콜렉티브로 다 보냈다고 하자고요. 얘한테. P2P든 뭐든. 그러면 얘는 들어온 라인이 하나잖아요. 얘는 4개가 보내는데. 인캐스트 프로블럼이 생겨버리죠. 인캐스트 프로블럼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얘는 줘야지 그 다음 일을 하거든요. 대부분. 줘야 되는데 4개가 동시에 쭉쭉쭉 줬는데 뭐 인피니밴드든 뭐를 통해서 줬는데 얘는 받을 수 있는 게 하나잖아요. 여기서 구조적인 I/O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걸 풀어내고자 노력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엠패브릭이니 이번에 엔비디아가 샀죠 그 회사를. 그래서 이 전체 요 라인을 전부 다 날려버리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PCI 익스프레스 스위치하고 요 NPU 그러니까 저 닉 카드 여기 전체를 날리고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툴을 써서 다 거기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면 안 될까?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예, 한국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뭐 CPX나 이런 것도 다 결국엔 그런 아이디어로 가는 겁니다. 나중엔.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 NVLink가 여지까지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게 맥시멈 한계가 8개밖에 안 됐다 보니까 NVL71을 통해서 그러니까 NVLink가 하는 역할이란 건 하나지 않습니까? 이 8개 GPU가 하나처럼 활동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메모리 테이블을 써놓고 여기 가서 메모리를 가져오고 싶은 거거든요. 그 8개끼리는. 그런데 속도가 너무 좋아. 이거를 늘리고 싶어. 방법이 없네.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72가 나와서 노드를 꽂고 뒤에 NVLin크를 척추처럼 박아버린 거죠. 그래서 72개까지는 이제 하나로 움직이게 한. 구글은 이미 9,000개가 넘는 게 한 번에 움직이지만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게 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8개든 72개든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GPU가 예를 들어 6호기 같은 경우는 8,000장이 넘고 국가 AI 산업은 뭐 7,000장, 10,000장 이렇거든요. 그 많은 GPU가 한꺼번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72개까지만 NVL72를 써도 72개까지만 하나로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계가 굉장히 많은 거죠.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됩니다. 아직 17이잖아요. 제가 슬라이드 50까지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인퍼런싱 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레일 옵티마이즈 다 아시죠? 이거 레일 옵티마이즈 거창한 얘기지만 아까 얘기한 그 스토브 하나를 스위치 하나에다 1번 끼리는 첫 번째 스위치에 다 모여 2번 끼리는 두 번째 스위치에 모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엔비디아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왜 32노드까지밖에 못 간다? 걔가 가질 수 있는 스위치 숫자가 거기서 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왜 34도 아니고 36도 아니고 32라고? 걔네가 만든 스위치 숫자가 거기서 끝이어서 그런 거죠. 어쨌거나 레일 옵티마이즈를 통해서 결국 원하는 건 뭐냐면 GPU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을 maximum 3 hops. 3 hops라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할 때 스위치를 치는 횟수를 얘기하죠. 스위치를 3번 이상 치지 않고 무조건 랜덤한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흔히 얘기하는 NVIDIA Reference Architecture의 키죠.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어 하나하나를 GPU에게 내릴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는 안타깝게도 H200이 없고 A100 혹은 뭐 H100밖에 없는데 그럼 메모리가 적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80기가밖에 안 되면 하나의 레이어를 두 개로 내려야 됩니다. 그럼 두 개의 GPU가 하나의 레이어 DDN을 가지고 DDN이 아니지 DNN이죠. DDN을 괜히 황보했네요. DDN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헷갈리게 해줬어요. 얘네들끼리 모델을 이렇게 나눠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텐서 패러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텐서 패러를 할 때는 얘네 둘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니까 밖으로 나갔다 오는 게 아니라 NVLin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빨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다른 얘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그냥 넘어가고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약 32노드 정도가 GPU 있다고 치면 여기는 이제 제가 아마 노드 16 아마 16개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16노드가 있고 16노드가 있다면 16노드에 하나의 모델을 올려서 잡을 줘서 돌리고 또 하나 레플리카를 만들어서 돌리고 그래서 바깥으로는 이런 SU 단위로는 데이터 패럴하고 또 노드 단위 이 노드와 이 노드 단위에서는 가능하면 파이프라인 패럴라이제이션을 하고 노드 안에서는 이 8개의 GPU끼리는 NVLin크를 통한 텐서 패럴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것도 딥시크에서는 만족하지 못해서 스트리밍 프로세서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조차도 컨트롤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한국은 아직 이런 경험이 좀 부족하죠.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건 한국만 부족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미국에 간다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많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걔네들도 그냥 GPU를 그냥 애드해요. 그냥 돈으로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타임 투 마켓이 중요하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죠. 어쨌거나. 하지만 기반 기술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쭉 써놓은 이런 형태의 테크닉이 저에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좀 넘어갈게요. 좀 너무 기술적이어서. 체크 포인팅도 이번에 바스트에서 아주 좋은 걸 하나 했던데 어쨌거나 체크 포인팅도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우리가 초기에는 쫄아서 뭐 일종의 체크 포인팅하는 스토리지 패브릭의 뭐 밴드위드가 몇 테라바이트 per second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사실 스토리지들이 장사를 잘했습니다. 뭐 거기도 인피니밴드를 꽂아야 될 것 같고 뭐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어쨌거나 체크 포인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모델이 나눠지는 방식 이렇게 모델이 쪼개졌을 때 GPU 제로가 얼마만큼을 써놓고 GPU 1이 얼마만큼을 써놓고 얘네는 언제 머지 할 건지 이게 대부분 다 어싱크로너스하게 발생하거든요. 싱크로너스하지 않고요. 싱크로너스하다는 건 GPU가 이걸 다 쓸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어싱크로너스하다는 건 얘가 버퍼에다 내려놓고 지는 지를 그냥 계속하고 그 버퍼에 있는 것들이 적당한 시점이 되면 모여서 머징하는 이런 테크닉들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도 우리는 한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빨리 가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당연히 우리가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 장이 더 있을 텐데. 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이 랙 파워 쿨링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걸 사야 되고 어떤 OS를 깔 거고 뭐 오케스트레이션은 뭐로 할 거고 그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이라고 하죠. ML 플랫폼은 MLOps는 뭘 쓸 거고 거기다 요즘엔 서빙 모델 가가지고 뭐 LLM, VLLM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엄청나게 많은 주제들이 있죠. 이거를 다 알아야 또 다
다 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지. 다 하는데 잘하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처럼 좀 작은 커뮤니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그때 센터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집중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집중된 노력을 해서 그 knowledge를 쉐어해 주는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미국은 돈도 많고 나라도 크니까 알아서 잘하죠. 메타도 알아서 잘할 거고 오픈 AI도 알아서 잘할 거고 애주어도 알아서 잘할 텐데 우리나라는 그러기에는 리소스가 너무 적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학계에 계신 교수님들과 슈퍼컴 센터라든가 혹은 기초과학연구원 같은 그런 어떤 리소스가 좀 있는 분들이 같이 모이셔서 공동 연구 주제로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작은 엔터프라이즈 같은 데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를 뭘 사야 돼요? 물어보면 엔터프라이즈는 모르죠. 그러면 여기 뭐 델에서도 오신 분 계시지만 델한테 가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뭐 사야 돼? 그러면 업자는 당연히 제일 비싼 거 사세요. 제일 많이 사세요. 이럴 거죠. 우리 버짓이 없는데? 그러면 scare away 해버리죠. 잘못하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면 안 할래요. 우리. 그냥 더스트가 가라앉을 때까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점프인을 해야 뭔가 기술도 개발되고 진전도 있는 건데 지금은 이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해요? 우리 회사 뭐 매출 100억밖에 안 하는데 못하죠. 그러니까 다 scare away해서 챗GPT 쓰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네들 데이터를 써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붐업시키는 데는 분명히 우리가 그런 고려하는 가이드라인 혹은 런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작해서 만약에 엔터프라이즈라든가 적어도 학계에 쉐어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잠깐 인퍼런싱 얘기할게요. 시간이 없지만 5분만 주세요. 그래서 인퍼런싱도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요즘 인퍼런싱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그냥 주제로 바로 넘어가서 얘기하면 결국엔 이거예요. 물어보고 대답을 얻는 거거든요. 챗GPT 그렇게 쓰시잖아요. 그죠? 물어보고 답을 얻는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물어보는 길이를 우리가 인풋 토큰이라고 하는데 무한대로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풋 토큰대로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여서 계산을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아까 오토 리그레시브라고 했잖아요. 즉 제가 여기 이그젬플을 만들었는데 마이클부터 월드까지 끝나야 when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들어가서 when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또 이걸 다 집어넣고 when 해야 looking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야 한 단어, 그 단어까지 포함해서 다 가야 또 한 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이거 다 히든 디멘전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히든 디멘전에 집어넣는 순간 스퀘어로 증가한다며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퍼런싱이 느려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픈 AI의 챗GPT에 만족하신 분들이 혹시 우리 회사도 되겠지 하고서 밑에 있는 직원을 갈고서 만약에 인퍼런싱을 만들었다. 속도가 느려도 인정하셔야 되는 게 느린 게 당연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인가에 대한 테크닉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거나 그게 이슈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토큰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흔히 얘기하는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하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뭐 3,000잔이 뭐 10,000잔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근데 이제 이슈들이 많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거 물어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질문까지 답이 나오자마자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날 와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데이터는 어딘가에 세이브 해놔야 되죠. 그럼 그 메모리하고 스토리지는 누가 가져가죠? 다 인프라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갑자기 와서 다시 물어보면 이거 다시 연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1분 있다 올지 1시간 있다 올지 이틀 있다 올지 누가 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든 얘기가 돼요. 그래서 컨텍스트를 바꿔야 돼요. 두 번째로 나는 첫 번째는 라마 모델을 쓰고 싶었는데 나중에 아까 보니까 신약 개발이 있어서 디퓨전 모델을 좀 쓰고 싶어요. 디퓨전 모델로 모델을 바꿔서 다른 걸 물어봤어. 그러면 라마 모델 올라가 있던 걸 메모리에서 빨리 끌어내린 다음에 디퓨전 모델을 올려줘야 되죠. 그러다가 얘가 또 바꿔가지고 나 라마 모델 다시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또 바꿔야 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모델 체인지가 발생하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얘기를 원래 자세히 하려고 했으나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쭉쭉 넘어가서 이슈는 이거라는 거죠. 넘어가자. 이슈는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어본 질문은 한 번에 우리가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게 흔히 얘기하는 프리필링이라고 표현하는 과정인데 프리필링은 그래서 컴퓨트 바운드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한 번에 쭉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빨리 찍어낼래? 이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들어간 거를 하나씩 제너레이트해서 보관하면서 해야 되니까 메모리 바운드 프로블럼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첫 번째 토큰이 나올 때까지 이 단어 정도는 한 번 정도 보셨을 수도 있는데 time to first token, time to first token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토큰을 제너레이트하는 이런 윈도우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었는데 랭귀지 모델을 만들어서 인퍼런싱 모델을 올려놨는데 물어봤더니 3분 있다 대답해. 아무도 안 쓰죠. 물어보면 일단 첫 번째 토큰은 빨리 내야 돼요. 두 번째 토큰은 좀 늦게 나오더라도.
왜냐하면 띠띠띠띠 하고 그냥 아무 대답이 없으면 얘가 죽었나 살았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이제 컴퓨터 바운드고 여기는 다 이제 디코딩 파트라고 하는데 여기는 다 메모리 바운드 프로블럼으로 바뀝니다. 조금 빨리 가면 이 KB 캐싱 정도는 한 번 정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만큼을 가지고 한 단어 만들고 그 다음 한 단어 포함해서 이만큼 가지고 또 만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진 거죠. 이거 그러면 메모리에 그냥 넣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넣었다 뺐다 하지 말고 그런 아이디어를 쓴 게 이제 KB 캐싱이라서 캐싱을 이용한 테크닉들이 이제 나왔죠. 좀 넘어가세요. 너무 바빠.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다 하려면. 그래서 결국엔 이거예요. 그래서 레이턴시는 네? 아닌가요? 네. 레이턴시는 결국엔 퍼스트 토큰이 나오는 요 레이어 여기가 이제 일종의 프리필링 과정이니까 프리필링 과정은 메모리를 쭉 흡수해서 쓰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씩 제너레이트 되어 있으니까 메모리가 좀 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와 내가 클락 스피드와 레이턴시의 관계들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아주 인퍼런싱만 얘기하면 이 얘기도 한참 해야 되는데 서브젝트 레벨 오브젝티브를 맞추면서 이걸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좀 윈도우가 복잡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넘어가서 이것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first 토큰이 나오는데 0.5초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한 500개 정도의 토큰을 만드는데 22초다. 500개 토큰이면 500개 워드라고 하자고요. 대충 아니지만 80%긴 한데 대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500자가 나오는데 22초를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기다리는데 100원을 걸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면 아까 메모리 바운드 프로블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얘를 빨리 하는 방법은 only 메모리 밴드위스를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 밴드위스를 높이면 인퍼런싱은 빨라지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GB200이나 GB300이 인퍼런싱의 최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메모리 밴드위스가 요번 B200보다 훨씬 올라가거든요. 4에서 7, 8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2배 늘어났으니까 시간이 2배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인퍼런싱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그리고 뭐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사람이 대충 한 토큰을 읽는데 20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보다 작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읽어나가는 속도보다 나오는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그런 정도만 맞추면 된다.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요것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프롬프트가 하나 나오고 LLM이 들어갔는데 다음 나오고 유저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지? 이게 싱글 유저일 때는 컨트롤이 쉽지만 유저가 여러 명만 돼도 컨텍스트를 스위칭해야 되거든요. 이 컨텍스트 스위칭 한다는 건 결국 PCI 익스프레스를 따라서 가서 메모리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다시 메모리에 있는 걸 집어넣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것도 다 IO 바운드 프로블럼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쓱 읽어보시면 이런 주제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작년 초반에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그럼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안 쓰면 안 될까? 인퍼런싱에 있어서는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맘바, 잠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에는 원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빨라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갖고 시작하니까. 하지만 인퍼런싱에 있어서 하나씩 제너레이트 해야 되니까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느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페이스 스테이트 모델이라고 해서 SSM이라는 모델이 나와서 이렇게 RNN 형태의 모델을 통해서 빨리 가는 그런 아이디어들도 요즘에 나오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기영 강무님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운영진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쉬운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재밌는 강의였어요. 근데 이제 요거 좀 풀로 들려면 시간 얼마 드린대요? 한번 이제 풀로 듣고 싶어서. 예. 글쎄요, 섹션을 나눠서 하는데 한 4-5시간은 필요합니다. 제가 주소카에 다음에 만들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하나 정도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또 질문 생기시면은 별도로 컨택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것으로 예기현 상무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어주신 예기현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